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 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에 내놓은 경고 메시지입니다. 예,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이 말이겠죠. 예,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국민의 68% 정도, 거의 70% 정도의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네. 거의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지난 몇 달 사이에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써온 정책들이 이렇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물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첫째 사명이고, 그 외에는 물가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주는,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한번 왜 이런 것인지 바이든 정부의 그 이런 정책들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에 사실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네, 국민들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경제예요. 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낙태 논란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 경제를 일단 살리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게 시급한 과제인데요. 일단 오늘 나온 이 노동부 발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동부가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 수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의 경제 상황은 지금 불안한 것 같은데 노동 시장은 좀 탄탄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 뭐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뭐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노동시장에 그 participate 그 참여하는 네. 사람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 수가 11 밀리언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람 구합니다. 사람 구합니다. 그런 사인을 이제 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2배 이상의 일자리들이 지금 available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국민들의 지갑 사정이 어떤가.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가 3월 달에 8.3%, 그리고 8.5%, 그리고 4월 달에 8.3%.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는 그 백악관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을 찍은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우리가 40몇 년 동안 보지 못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었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재무장관인 제넷 옐런이 그 의회 CNN과의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1년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I was wrong. 잘못 내가 생각했다. 그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문제가 그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심해질 줄 몰랐다. I did not know. I did not understand. 그 몰랐다고 1년 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이제 그렇게 재무장관이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최근에 또 그 연준의 의장인 파월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자기는 그 전에부터 작년도부터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할 때 transitory,
이게 일상적 일부 뭐라고 저기 그 일시적인 일시적. 상황일 것이라고 그 사람이 늘 얘기를 했다가 이제 와서는 이제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도 오늘도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과 같이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처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네. 오늘 그 잡스 리포트가 나온 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한 얘기는 이 물가의 그 인상의 그 인플레이션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 해왔던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그 이 팬데믹 동안에 그 이 공급 라인이 이렇게 망가진 것 그리고 이제 푸틴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 에너지에 문제가 생긴 것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 또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price gouging 이렇게 과다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을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고화당을 공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저런 그 설명을 동의를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급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의장하고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한 대 만났잖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야기가 오갔다 이런 발표는 사실 없었는데 만난 것만 봐도 지금 인플레이션 시급하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연준인데 네. 연준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여름 초부터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때부터 금리를 인플레이션 그율 이상으로 올려서 억압을 하는 그 정책이 맞는 정책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금리를 지금 최근에 올렸지만은 그래도 금리가 1%밖에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8%를 넘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그 만나서 아마 요구를 한 것은 프레셔를 준 것은 물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팅을 마치고 나서 발표한 것은 뭐냐면은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억압을 주지 않는다,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공식으로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 의장에게 이 금리를 빨리 올리지 못하도록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 부채에 대한 그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그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도 연방 정부의 예산의 거의 한 5~6% 정도가 그 국가 부채의 그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레셔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바이든 정부는 행정부는 연준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연준 의장의 계속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뒤에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그 살피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연말에 가도 기껏해야 한 많이 올려봐야 연말까지 가면 한 2.5%, 2.25%그 정도 올라가도 굉장히 지금 현재 1~4분기의 GDP가 벌써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말로 끝나는 2~4분기까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은 두 분기가 그 연이어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는 이제 리세션이라고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우선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기업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고용을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hire freeze를 하게 되면서 고용을 멈추고 그리고 리세션이 심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firing 하는 거, layoff, 해고하는 거죠. 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테슬라의 회장인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자기 회사의 임원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 자기는 굉장히 지금 그 리세션이 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이 우리 엠플로이들의 우리 그 회사 직원들의 10% 정도를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장 이제 하이어링 프리즈를 벌써 이제 오를 해놨습니다. 네, 명령을 네. 해놨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 같이 테슬라가 먼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앞으로 리세션 지금 이제 리세션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JP 모건 같이 그렇게 그 투자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CEO들은 지금 현재 경제의 앞날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이렇게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정확하게 그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볼 때는 GDP가 연이어서 두 분기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레셔로 인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또 비즈니스들이 그렇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이 대기업이 이렇게 리세션 얘기를 하고 또 신규 채용도 전면 중단한다고 하고 직원 10% 감축하겠다. 네. 이런 발표까지 내놓았을 정도면은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좋은 말만 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좀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의 그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에게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좀 이렇게 웃어넘기면서 글쎄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포드 회사는 뭐 추가 채용을 몇 명도 할 것이며 인텔은 몇 명도 추가 채용을 할 것이 그런 것들은 기업들이 언제든지 그런 계획들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 경제의 미래를 이제 내다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예측하기 시작했다. 이제 네.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기업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기업 하다못해 조그만 리테일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많은 가게들이 시작한 지 3년 이내에 뭐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또 하면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솔린 프라이스 지금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뭐다 6불을 이미 넘었고 네. 7불을 넘는 가격으로 파는 이 가스 스테이션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8불 넘은 데도 있대요. 제가 7불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그 지금 전국 평균 가격도 가솔린 가격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20센트가 오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솔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오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가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정책을 썼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가? 네.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전 보지 못한 이렇게 높은 가솔린 가격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입니다. 이게 수입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직장에서 멀리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멀리서 거주하시면서 1시간씩 2시간씩 이제 매일 운전해서 출퇴근해야 하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그 국가가 어떤 정책을 썼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은 이거는 푸틴이 만든 것이다. 푸틴이 네. 만든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푸틴이 만들 이런 상황이 올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는 없었는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썼길래 이렇게까지 정부가 손을 놔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결국은 이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를 줄이죠. 네.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격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팬데믹이 끝난 후에 많은 분들이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많은 이제 그 소비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지금 이제 어떤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자신들의 그 sales revenue 판매가 이제는 조금 정점을 치고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소비자들은 I cannot afford this anymore. 더 이상 이제 그 이 가격에는 내가 구매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출퇴근할 때 이게 자동차를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만은 이제 이 많은 그 물품들을 transportation 이게 운송하는데도 많은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물가 상승에도 크게 이제 기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에너지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썼는가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하면 생각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가스값 너무 비싸니까 나와서 전기차 사라 이 말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예, 최근에 한 말입니다. 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대통령도 가솔린 가격이 너무 올라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네.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이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화석 에너지 fossil fuel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이 인더스트리를 아예 그냥 죽이겠다는 이제 아주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자연히 이 사람들이 이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들은 이제 그만 사용하고 그들이 원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차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현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네. 원하고 싶은 차를 사는 것인데 근데 서민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 차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 리더들이 대통령을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의 그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것은 그 29살 때부터 30년 동안 정치만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분이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자기는 정치만 해왔기 때문에 가장 온건하게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온건하게 이게 좌측으로 가지 않고 가운데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 양당에 화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념에 치우친 특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 화석 에너지 그 fossil fuel 인더스트리를 죽이는 정책을 이제 아주 심하게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이제 그 에너지 인디펜던스 미국이 외국의 그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국가 내에서 미국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과 같이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미국에도 팔았지만은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 에너지를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못 사야 되나 사지 않아야 되는 왜냐하면 사게 되면은 그들에게 전쟁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을 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모든 에너지 정책을 반대로 다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이 북미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기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많은 기름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파이프라인 그걸 쉽게 미국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던 것도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화석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에게 사업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안가에 나가면은 이제 이 기름을 파내는 이제 릭이라고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이죠? 바닷가에 네네. 세워 있는 거. 네. 그걸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유지를 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많은 수백만 불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1년 내내 첫 해 동안 기름을 뽑아내도 적자 이거 브레이크 이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엄청나게 투자하기가 위험성이 높은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가솔린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오일 프로듀서들에게 하는 말이 왜 너희들은 우리가 연방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에 그 석유를 탐사하고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리스 컨트랙을 9천 개나 우리가 줬는데 너희들이 왜 오일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일 인더스트리에서 하는 말은 아니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우리 산업을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통령 정권을 잡은 후에 그들이 이 탐사 자금이나 실제로 이제 기름을 땅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그걸 여러 가지 환경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어서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는 정책을 해놓고는 또 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반 그 화석 에너지의 여론을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지금 와서 이런 그 요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병 주고 약 달라는 병을 주고 그리고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을 달라고 돌려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해결하내라.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그 모순에 빠진 정책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알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쓰는 리더들이 이런 정책을 쓰는 정부들이 이런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거. 그래서 어제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렇게 기름값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중남미에 있는 가장 세계에서 그 오일 그 보리량이 많은 베네수엘라에게 그 베네수엘라는 지금 정부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 대통령도 이제 그 불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도 규제를 풀어주는 행정을 하면서 그 오일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금 이제 그 생산량을 올려달라고 지금 이제 사정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런 정책을 그 1년 반 전에 그 취임하며 한 후에 이런 미국에서의 그 오일 생산량을 줄이고 이런 그 이 오일 인더스트리가 또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그 정책을 쓰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관계가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안 좋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사우디 가서 기름을 좀 달라. 전에도 그렇게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혹은 만나자고 요청했을 때도 그 중에서 거부한 적도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백악관에서 나오는 소문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갈 것 같다. 찾아가서 이제 사정을 할 것 같다. 이런 그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재무장관이 그랬던 것 같이 연준 의장이 그랬던 것 같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국민에 사과한다. 이 국민들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거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이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러시아 잘못이고 이거는 그 기업들 잘못이고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에게만 계속 이제 그 미루는 이런 식의 모습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올해에 상당히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의 이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패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JP 모건 CEO가 경제적으로 허리케인이 올 것 같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올해 선거여서 정말 쓰나미가 오지 않겠는가. 정말 예상 이상으로 민주당이 참패하는 그런 중간 선거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썼던 거를 좀 살펴보면은 네. 이 친환경 정책도 그런 것 같아요.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살리겠다. 듣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대안이 없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사 그 화석 에너지가 실제로 이렇게 안 좋은 것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이기 전에 대체 에너지를 미리 예비를 해놓고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솔라 에너지라든지 그 뭐 이렇게 윈드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는 대체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소형 그 원자로 그 발전소라든지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개발에 힘쓰고 그래서 완전히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화석 에너지를 페이즈 아웃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인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아, 경제적으로 이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 없이는 출근도 못 하잖아요. 그럼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네. 그런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대통령이 나와서 당장 내가 이 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념에 치우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하면서 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것을 그 말을 믿고 이렇게 또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해와 그런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민주당을 좌측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네. 지금 현재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부와 백악관을 보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지금 현재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옐렌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I was wrong.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1년 전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아, 그래서 나는 무능의 극치다. 이 정부의 무능의 극치다. 이것을 국민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로 잘하겠다고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정권을 잡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연준은 이제 수습에 나서는 상태예요. 이번 달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에 돌입을 하는데 이 조치를 놓고도 나중에 더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아니면 물가 잡을 수 있을 거다. 또 양측으로 갈리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은 아무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네. 이렇게 밸런스를 줄이고 그러면서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리다 보면은 당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다시 낮춰야 되는 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연준으로서도 자신들의 연착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편치 않은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상황을 알 필요는 있고 네. 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번 화요일이 중간선거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선거를 투표를 마쳐야 하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